지지율 54%면 윤석열 때는 20% 넘냐 마냐 그 소리 했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 여론이 이번 주 나온 게 35잖아요. 그러면 35 정도의 반대는 상수를 가져가는데 네. 40% 육박하는 조사도 가끔 있거든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네. 5% 차이지만 그거 큰 차이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 멈췄으면 이제 올릴 일이 남았구나.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생각해 봅시다. 구조적 다수가 뭐냐. 일단 호남보다 2.5배가 넘게 인구가 많은 영남이에요. 네. 일단 쪽수가 많아. 진짜 많구나. 그다음에 한국에서 경제적 상위층 거의 모두가 국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구조적 다수의 문제예요. 네. 서울시장이 넘어간 것도 바로 강남은 몰표가 나와서 사그리 오세훈을 지지하는데 강북은 정원호를 좀 찍는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투철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구조적 다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도 국정 안정도 계속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상대를 내란 세력이다 해갖고 끊임없이 밟으려고 하면 이게 어려움에 직면했다. 여당이 됐고 집권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 그들에게 타협해서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등등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 같고 우리 지지자들도 이제는 내란을 극복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서 마구 지를 게 아니고 네. 한 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매사 필요해졌다. 매우 신뢰하고 좋아할 만한 당 밖에 최강욱 전 의원이 한 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당 안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되어 있는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이 우리가 듣기에 아 이게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을 때 생겨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구나. 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가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미묘한 법률적 사안이고 비전문가가 다루기에는 전문가조차들도 헷갈려갖고 서로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구나. 어떤 방향을 갖고 그걸 잘 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검찰은 수사권에 관련해서는 시효자도 붙이면 안 돼. 그들을 완전히 떼어내서 그들은 법률적 판단만 하게 하는 쪽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정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 쪽에 투철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미련을 두고 다시 얘기해보고 숙고하고. 수기해보라고 그러고 정부 안으로 가져갔다가 여론이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확고부동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냥 대통령이 그래서 배신자라고 뭐 딴지 게시판에서 그런다며 무슨 배신자야 국정운영 책임자라서 고민인데 그 우리도 고민 좀 해보자고 네. 그 고민이 내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민을 우리도 좀 떠안으면 안 되나?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워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결국에는 언론에 알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보통 기득권자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는데 결국에는 이 법을 만들 때 약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없다. 좀 황망했던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어디다 내느냐? 검사한테 내면 된대요. 아, 검사 공수처 검사한테 내면 된답니다. 네. 그렇게 씹어왔던 공수처 검사한테 낸대요. 그렇게 되면 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수사를 발췌해가지고 찾아내고 해도 자기 공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즉 사탕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폐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못하게 혼을 내줘라고 해요. 그게 돼요? 무슨 뭐 뜬구름 잡습니까? 아, 그러니까 대책이 그 검사라는 자기 대가리 엄청나게 큰 정치검사 이런 애들이 꼭 너 왜 일 안 해? 혼날래? 그런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딱 던져놓고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들 저놈들 악마 아닙니까? 라고 쭉 이끌어 왔던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대통령의 뜻까지 꺾어가면서 밟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국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검사가 일 열심히 안 하면 정부가 책임지고 혼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 문재인 대통령 때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저 같은 무식한 놈은 그렇게 그 공수처가 생각합니다. 뭐 했죠? 근데 오동훈이야? 누구야? 중요한 건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운영해 나가고 구성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인 거가 확인이 된 거예요. 공수처를 통해서. 처음에 김진우 공수처장이 흐리멍텅하다라는 세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공수처 만들었으니까 됐어. 거긴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누가 오든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안 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정부와 행정가, 정치가 그리고 그들을 정말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막 대통령이 왕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럼 정청래 의원이 왕입니까? 아니면 무슨 유튜버들이 왕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장 신뢰해야 되고 지지를 해줘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어느 정도 살풀이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의원이 모아져야 될 텐데 이 강경론자들은 너무너무 그게 심해.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 일단 그 애틋한 마음을 갖는데도 노조를 비판하는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왜 문제냐? 언제나 무슨 토의에서 최대 강경론에 끌려가게 돼요, 분위기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그쪽이 선명해 보이니까. 네. 타협론은 막 욕만 먹고 하다가 그러다 일을 그르치거든. 근데 이 최대 강경론이라는 게 때로는 자기를 시원하게 하고 이래야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권당이 집권당 다워야 된다는 건데 국가 운영 전체에 대한 틀거리 안에서 일정 정도의 양보와 타협이 없으면 그 집권이 안 돼. 혁명 세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네. 그 모든 혁명군들이 나중에 그 부작용 때문에 제풀에 자빠진 수많은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혁명하려는 게 아니야.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뜻을 맞춰보자라고 그 전체 틀 안에서 하나의 작은 고리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양보를 못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나온다면 뭐 같은 세력이 아닌 거지. 민주주의랑 지지 세력이 아닌 거지.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몽골 가서 참 감동하고 왔었어요. 네. 예, 거기서 계류에서도 자고. 별 보셨구나. 예, 동아일보에서 그 여행기 쓰라고 그랬었는데 제목이 네. 그 고두심이 끓여준 무슨 차야. 게르 여준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서 뭐 해주는데 네. 그 얼굴이 완전 고두심이야. 완전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야. 350만 정도의 인구가 5천만 마리의 양을 키우면서 사는 그 나라가 한반도의 정확히 7배예요. 몽골 사람하고 일만 같이 하면 서로들 좋아해. 한국을 솔롱코스라고 부르면서 무지개 나라고 몽골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나라를 합쳐버리면 안 되나? 그거는 전혀 다른 나라 민족들끼리 연방국, 연합국 뭐 여러 형태의 국가연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한몽민국, 대한몽국 상호 필요에 의해서 나라를 합친다면 우리는 거기 그 넓은 영토에 가서 수많은 특히 대국은 기초가 농업이 있어야 되거든. 어마어마한 산업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몽골인들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일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고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좋죠, 윈윈이 되는 거 아닐까? 몰라요. 전 대통령과 딱 한 번 전화해봤습니다. 언제요? 그때 떨어졌을 때, 예전에 그 윤석열 졌을 때 딱 한 번 통화해보고. 작년 2월에 당이 뭐 어떻게 뭐 엄청 이게 터져서 방송 중에 뛰어나간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맞아요. 했거든. 네. 수술하고 한 3일, 4일 됐는데 를 울려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괜찮으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야. 당대표지. 네. 그날 빈봉사면한테 깜짝 놀라. 저 아픈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뭐 이래. 기절을 하고 놀랬다. 처음 만난 게 네. 연예인 때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행사 갔다가 그 대통령 떨어졌을 때는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유 성범 씨 미안합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뭐가 미안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 때문에 대통령을 씹어요. 그거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엄청 보는 데구나를 느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에 이 흐름이 없었다면 대법원 딴짓했어. 난 그렇게 생각해.